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질문,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쉘트론요. 20만 5천 원이 10%인데 네. 이걸 좀 갈란지 알아보려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셔서 네. 연락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약간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두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펜트라에 대한 이 PBM 증재나 봤을 때도 직접 이제 셀트리온 회장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액이 가장 어떤 바닥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진펜트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이 마진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에 있어서는 일반 다른 이 셀트리온의 어떤 신약보다도 이 마진 부분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은 저는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기관이나 여러 그 수급적인 주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한 지금 10% 정도 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20%까지도 채워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대형주 위주로의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 그러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 시총 작은 종목들보다도 이 수급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들어가신 가격도 지금 현재 가격과 좀 비슷한 상황이고, 다른 포트에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도 좀 약간의 실적과 어떤 시장 트렌드와 안 맞으면은 어떤 10%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셀트리온에도 잡는 전략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근에 합병 관련해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차장님?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시장 구조, 그 사업에 대한 단일화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신약이나 또 이제 판매 이런 부분이 단일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구조에 있어서 이 합병은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이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부분에 반응하는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슈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판매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병 반대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좀 제한적이다. 이제 좀 실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가져가도 됩니까? 조금 더 계속, 사봐. 네, 10% 더 추가 될까요? 매수도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그러면 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셀트리온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기간은 저는 중장기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만 원인데 10%로 21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21만 원에 도달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긍정적인 이슈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좋다 하지만은 이 주가의 반영이 여러 가지 뭐 외부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의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가격 10%, 20% 위로 올렸을 때 그 가격에 도착했다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격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목표 주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10% 늘리면서 20%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21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더 10% 늘려서 20%를 가져갈까? 아니면은 이 가격에서 또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보유할지 이 부분만 좀 생각했을 때 목표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1만 원 왔을 때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꼭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LS고요. 네. 16만 6천 원에 10%입니다. 16만 6천 원이요? 예. 갖고 계신 지가 꽤 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조금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예. 대한 부분도 또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워낙 핫할 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손절도 예상은 하신다는 말씀은 그만큼 이제 지금 전선주들에 대한 주가 부담이 좀 상당하다. 특히 네. 이제 5월 중순에서 말까지 갈 때에 대한 구리 가격 커플링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일단 구리 가격 자체가 톤당 $10,000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연말까지의 실적 안정세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후퇴를 했던 원인은 뭐 당연히 이제 증시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AI 사업이 굉장히 돈 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할 거다라는 이런 비보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거가 뭐 불명확하죠. 왜냐하면 지금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왜 AI 사업부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으면서 돈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놓치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매출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 사업을 꼭 놓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AI 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HR 규모를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력 전선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급하게 손절하시기보다는 당분간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톤당 구리 가격이 $8,800 정도 됩니다. 이 가격까지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때가 언제냐면은 지난 4월 2일 날에 $8,800를 돌파해서 $8,900 정도 수준이 도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4월 1일보다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구리 가격이 닥터 코퍼러스의 역할을 주시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증시에서 말하는 어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시에서의 기대감들 그리고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경기의 연착륙 부분들을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긍정 의견으로 지금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보유의 의견으로 좀 제시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가 지금 매수가까지 강하게 단기간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 전선주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많이 후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약 33% 이상 손실이 났던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당장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탄력이 높고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매수가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은 LS보다는 다른 코스닥 기업들이 특히 이제 실적이 강한 강소 기업들이 매매가 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6만 6천원의 매수가를 제시는 드렸지만 전략이 만약에 뭐 반도체나 이런 저점 전략을 내가 지금 잘 잡고 있으시다면은 차라리 안정적으로 홀드 가시는 게 LS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부분이 대형 종목으로만 위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 판단되신다면은 비중을 뭐 5% 정도 축소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뭐 5에서 10% 수익이 나시면 다시 매매하시고 다시 LS를 또 돌아오시니까 조금씩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일단 LS도 공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14만 원을 제시를 드릴 텐데 기간은 이제 이번 1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까지 이 14만 원이 돌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매수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SCI 편입 LS 일렉트릭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건가요, 대표님? 뭐 사실상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가 경기가 우호적일 때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어떤 IB가 이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까요?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은 오히려 5% 정도를 매도를 해서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다가 정말 2년 뒤, 3년 뒤에 대한 어떤 조정 장세에 대비를 해서 이때 과감한 공략을 하신다. 이거는 너무 투자에 대해서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 대비를 잘 하시는 거죠. 근데 단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 선을 잡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저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점을 한번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만 원 이탈한다면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실 준비도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가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부터에 네. 26만 6천 원에 그 바닥이라 해가지고 샀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네. 좀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요즘 뉴스에 뭐 불이 났다 건전지 이러니까 조금 불안해서 네. 전문가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30%요. 아, 네, 30%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중립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셨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은 주가가 상승 랠리 또 이제 뭐 바닥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 판매가 1차적이어야 되고 어떤 중국과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차이 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 어떤 판매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지난주에도 어떤 최저가를 썼는데 뭐 그런 부분이 쉽게 지금 해결된다라고 좀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립을 들었던 이유도 지금 비중이 30%씩이나 되시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 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그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이 작년 초까지 주가 잘 갔을 때 저는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그러니까 다 잘 갔지만 특히 좀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잘 갔는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1순위로 좀 꼽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생산을 하는 기업은 포스코 퓨체엠이 이제 유일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자체는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정말 좋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음극재와 이 양극재 쪽에서의 소화를 가능한 기업이 바로 이제 이 포스코 퓨체엠이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산하에서의 자금력이나 또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이 어떤 조달이나 또 이런 부분도 원활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이제 그 잘 나가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포스코 퓨체엠을 사자라는 게 이 안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포스코 퓨체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비유가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의 좀 안타까운 게, 당연히 포스코 퓨체엠도 이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거의 매출액의 60% 이상 지금 2차 전지 쪽 에너지 소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 퓨체엠도 이 에너지 소재 쪽, 이 2차 전지 쪽,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의 이 공장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계속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그전에 어떤 포스코 그룹 계열에 할 수 있는 생석회나 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잘 되면서 가동률도 굉장히 1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투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됐었고,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와야 포스코 퓨체엠도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 시간이 저는 좀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지만 아직까지 단언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면은 충분히 이 비중도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차분히 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한번 이제 손절가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표 주가를 설정한 거는 그 가격에 왔을 때 이 좋은 점이 반영이 되면서 목표까지 도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이 추가적인 매수할지 보유할지를 설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손절가도 맞는 것 같아요. 손절가도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체엠이 20만 8천 원인데 우선은 18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18만 원에 왔을 때 어떤 매도가 라는 것보다도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담 있는 그런 악재가 주가에 지금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28만 원 왔을 때 보유를 계속 갖고 할지, 비중을 줄일 때 생각하는 가격이 또 18만 원인데, 18만 원 왔을 때 무조건 매도해서 다른게 한다라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도달 가격 18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면은 이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농심이요. 농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7만 8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오늘 또 크게 하락해서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어떤 맞아요.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이게 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수출 데이터 발표됐는데 이런 라면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삼양식품, 농심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추가 매수하지 말까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비중이 25%인데 여기서 2배수를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수익률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지금 한 10%가 조금 넘게 폭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2배수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손실폭은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때문이라도 내가 지금 빨리 이걸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현금 비중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농심을 비롯해서 삼양식품도 있고 뭐 라면주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소스주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안 갑니까?라고 하신다면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식품 가격이 공산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샐러드라든가 아니면 뭐 샐러드라든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냥 과자를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싸고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소득층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패스트푸드예요. 그래서 농심을 비롯해서 지금 라면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이제 관세 부분들,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잘 돼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도 농심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삼양식품에 비했을 때 농심이 갖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현지에 북미에 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한 미국 법인의 실적들은 자연스럽게 농심의 본사로 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덜어진 제품 자체를 이제 매출을 만들 수는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파는 제품을 관세를 붙여서 3,000원짜리 라면이 뭐 있다고 칩시다. 1,000원짜리 라면을 3,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걸 1,000원에 팔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금 미국의 소비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미국은 다시 저소득층들이 익숙했던 시장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기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뭐 불닭볶음면 시리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전략 상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략 상품으로 만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신라면처럼 우리가 익숙했던 음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도요수산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이전부터 미국의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뭐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농심이 단기간에 추격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비중이 25%시니까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47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매수 타점은 2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최근에 급락이 나오기 전 혹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라면 수출 잘 된다더라, 김밥 수출 잘 된다더라 얘기 나왔던 5월 중순 이후 이길 텐데 만일 최근에 접근을 잡으셨다라면 이거는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NK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죠. 그럼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시장의 지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주가를 만약에 이전에 매수가 이후부터 해서 50만 원 이상을 단기 돌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농심 자체가 가치주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25%에서 15%로 줄이셔야 한다고 봐요. 차라리 이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단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만일 내가 단기 매매가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농심이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5%씩이라도 2% 3%씩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1, 2%씩이라도 계속 줄이셔서 이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에 후폭풍이 올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혀 뭐 내년에 무조건 경기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온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주상전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 모두 힘차게 출발해서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이 종목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해보겠습니다. 먼저 뒷번호 3531님. CIS 14,000원에 10%입니다. 본전 올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CIS는 빨간불로 마무리했지만 현재는 9만 원대죠.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624님은요. 랩지노미스 4,300원 10%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요. 기다리면 올까요? 아니면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5151님은요. 앱클론 16,000원 5%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요. 매수가 올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문자 메시지 상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CIS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리튬 가격이 굉장히 타격이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중국에서도 리튬 관련 사업도 구조조정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리튬 가격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라시스와 이제 벤츠가 협력을 했던 2018년도만 하더라도 2018년도 초에 리튬 가격이 키로당 152위안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을 찍었던 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 11월 15일 날에 582위안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축소했습니다. 지금 72위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 사업들, 특히나 이제 2차전지 관련 사업들이 소재단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본전을 단기간에 기다리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CIS 오늘 이렇게 반짝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분봉 차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5분봉 차트 딱 보시면요. 12시 40분에 그러니까 12시 40분에 약속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때 의도적으로 거래 물량이 다 몰립니다. 그다음 어떻게 했죠?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특히나 지금 이제 과거에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기업이었던 만큼 뭐 당연히 여기서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오늘 조금 매도 물량을 좀 내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커요. 근데 매수가까지 우리가 이제 14,000원까지의 강세가 오려면은 일단 전기차 캐즘이 확실하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차라리 목표가 11,000원 잡으십시오. 그리고 선저가 8,000원 잡으셔서 이 밴드 안에서 빠르게 이탈하실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문의 주셨던 게 랩지노믹스인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다시 재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역행했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8월 3일 날 이만큼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조정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오버행ing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탈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많이 잡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4,000원 선 돌파하면 저는 일단 5%를 과감하게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의 손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뭐 단기 반등을 잡을 수 있는 시점도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옮겨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병용요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앱클론이 이런 어떤 이슈를 받고 이제 빨리 회복하길 기다리신다면은 비중은 일단 5%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안 되시겠지만 셀트리온도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소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정도는 셀트리온, 2%는 뭐 앱클론 이렇게 하셔서 차라리 앱클론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셀트리온 쪽에서 어느 정도 CMO 부분에서 실적세를 또 만회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느 하나의 테마에서만 단기 변동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6,000원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는데 15,000원 이상의 상승을 했을 때 비중 축소 혹은 한 번 더 홀드를 하실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